나는 달러로 경제를 읽는다 라는 책의 또 저자이시고, 지난번에 출연했을 때도 뭐 강달러의 장기화, 뭐 엔화 약세 기조의 장기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흐름대로 크게 틀림없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 이 달러의 움직임, 이제 환율의 움직임이 또 심상치 않아서 다시 한번 초대해서 좀 여러 가지 말씀을 토론하듯이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제를 읽는 방법이 여러 가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제가 한번 보았던 것 중에 하나가 에너지의 흐름을 가지고 경제를 읽어요. 세계 경제의 흐름을. 예. 물론 돈의 이동을 가지고도 세계 경제를 읽어요. 뭐 여러 가지로 읽을 수 있겠는데 환율로 경제를 읽는다. 이 문장 자체에 저는 굉장히 강하게 공감이 되는데 그만큼 환율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환율이 어떤 의미로 중요한 것인지, 뭐 투자자 관점이든 그 개별 기업 입장이든 국가 입장이든 환율은 모든 경제 주체에게 중요할 텐데 어떤 의미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릴까요? 예, 일단 달러화 때문에 모든 경제 현상이 벌어지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특정 경제 현상이 벌어질 때 달러화가 특정한 그 움직임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또 반대로는 달러가 특정한 방향성을 보이면서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뭐 전체적인 세계 경제의 큰 그림을 볼 때는 달러화를 보면서 이제 세계 경제나 시장의 움직임을 보는 게 조금 더 큰 그림에서 지금 시장과 세계 경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실 근데 최근에는 미국의 정책적인 부분이나 최근에 뭐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뭐 일어나는 현상들, 그래서 네. 그 전통적인 현상과는 조금 다른 현상들도 일부 관찰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달러의 중요성, 그 달러가 정말 경제를 읽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뭐 저도 이제 의견을 드린다면, 뭐 저도 많은 이 기업인들을 만나보면, 특히 수입업자들, 원자재나 부품이나 장비를 수입하는 수입업자들은 정말 이 환율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강달러일 때는 정말 더 많은 돈을 주고 같은 물건을 사와야 되니까 굉장한 고심이 될 텐데요. 심지어는 1년짜리 장기 계약을 맺어요. 이런 제품을 1년 동안 납품해 드리겠다라고 국내 바이어들한테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에 1,000원에 사와서 2,000원에 납품하겠다라는 계약을 했는데 강달러 기조 때문에 1,000원이 아니라 2,000원이 돼버리니까 이 계약을 폐기하면 장기적으로 나는 살아남을 수 없는 기업이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소위 마진이 없는데도 혹은 마이너스 마진인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강달러임을 예측하지 못하고 내린 의사결정 때문인 거죠. 뭐 이렇게 뭐 여러분 입장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겠지만 기업 입장에서도 이제 수출업자냐 수입업자냐에 따라서 이제 달러 환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이제 사례로 한 가지 들어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가 지난주에 한 방송을 같이 한 일본에 계시는 교수님도 아세다대 교수님이신데 엔화 가치가 너무나 절하되어 있다 보니까 예. 이분이 한 2달 정도에 한 번씩 한국에 오시거든요. 근데 일본에서 번 월급을 한국에 와서 쓰시는 거잖아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죠? 예. 엔화 가치가 절하돼서. 반대의 경우는 또 성립이 되죠. 한국에서 이렇게 소득을 영위하시는 분이 일본 여행 가기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이만큼 각 경제 주체에 있어서 환율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그만큼 환율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또 환율은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혹시 어떤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워낙 또 외환 딜링을 오래 해오셨으니까. 가장 최근에 제가 눈여겨봤던 사례는 이게 달러화가 오르면 수출 기업들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가끔 들을 수 있는 소리인데 네.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정반대 현상이 나오거든요. 네. 그게 이제 왜 그렇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주력 수출 제품인
메모리 반도체 D램 특정 D램 가격 추이와 환율, 원달러 환율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최근에 다시 뭐 D램 가격이 조금 반등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직전 사이클에서 정점일 때를 기준으로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달러화 가치는 상승했거든요.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어요. 그러면 환율이 상승했을 때 수출 기업만 좋다라는 논리가 성립하려면 환율은 올랐는데 수출 기업의 매출 수량이나 아니면 매출 단가는 떨어지는 폭이 작아야 되겠죠. 예. 근데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환율은 예를 들어서 특정 기간에 한 10%, 뭐 20% 이렇게 오르면 그 메모리 반도체 D램 제품 단가는 막 70%, 80% 하락하고 이랬거든요. 네. 게다가 보통 달러 강세일 때 세계 경제가 조금 부담을 느끼면서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네. 아예 매출 물량까지 감소하기도 하죠. 그래서 환율 상승과 이 매출 수량 그리고 매출 단가 이 변화를 같이 고려하면 환율 상승 전의 매출액과 환율 상승 후의 매출액을 비교했을 때 아예 많이 그러니까 매출액이 크게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환율 상승한다고 수출 기업만 좋은 건 아니다. 오히려 네. 수출 기업이 더 어려운 경우도 생긴다. 네. 그렇게 보는 게 제가 맞을 것 그 답변에 대해서는 반은 동의하고 반은 또 동의하지 않거든요. 예. 어떤 말씀이냐?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어쩌면 이제 그 수출액 혹은 실적이라고 한다면 매출량 곱하기 가격 곱하기 환율일 겁니다. 예. 그죠? 근데 나머지 조건이 같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매출량과 혹은 수출량도 같은 개념이죠. 매출량과 가격이 같다는 전제에 있을 때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면 이 수출 기업은 좋죠. 그건 예,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건 이게 올라감에 따라서 나머지 두 개, 매출액과 수출 단가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강달러 현상이 나와도 뭐 그렇게 크게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 맞죠? 예. 그러면 죄송합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강달러 현상이 나올 때가 통상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통상 경기가 안 좋을 때예요. 예. 미국만 좋을 때예요. 혹은 대외적으로 불안감이 고조됐을 때예요. 정치적인 불안감도 고조되거나 그럴 때 강달러 현상이 통상 나오니까 기업들의 수요가 줄어요. 그러니까 매출액도 줄고 뭐 가격도 떨어질 수도 있겠죠.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가 주니까. 그러니까 강달러 현상이 나올 때 이 두 가지 변수는 부정적으로 작용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강달러가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전제가 이 두 가지가 반대의 행보를 보일 때를 가정한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닐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닐 때도 있지만 그래도 예. 예, 제가 과거의 장기적인 그래프를 봤을 때는 네. 그러니까 환율이 상승할 때 매출 수량과 단가가 하락하는 그렇습니다. 현상이 조금 더 일반적인 경향성을 보이고 이 특징은 환율 상승분보다 매출 단가나 수출 물량 감소폭이 훨씬 크다는 게 네, 이제 특징이죠. 제 채널이 이제 토론을 지향하다 보니까 다양한 생각을 이제 교류를 하는데, 예.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은 동의하고 반은 동의하지 않는 것이 물론 기업 입장에서 나머지 조건이 같다라고 한다면 강달러 현상은 굉장히 매력적이죠. 예, 수출 기업 같은 그렇죠. 경우는.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나 나머지 조건이 같다는 전제일 뿐이지 매출액과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한다면 강달러 현상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 후자의 말씀을 주로 해주신 거고 그런 후자의 경향성으로 경제가 움직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기업들이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라 강달러 현상이 나올 때 동시에 뭐 수출도 늘 수 있고 가격도 올라갈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미국에 의존적으로 수출하는 기업이라든가 뭐 섹터마다 뭐 어떤 국가에 수출하는 기업이냐에 따라서 사실 그게 이제 지금 상황에 그렇죠. 들어맞는 표현 같습니다. 그렇죠. 네. 지난주에 사실 6월 20일이었죠. 네. 코스피가 연고점을 기록하는 과정에 예. 달러화가 또 거의 연고점에 가까운 그렇죠. 1390원을 오르내렸으니까 네. 사실 달러 강세인데도 한국 코스피는 연고점을 향해 달려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상황이 지금 딱 들어맞는
설명이고요. 네. 예. 그러니까 방금 섹터도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반도체 사이클상 지금이 조금 상승기에 있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는 크게 나쁘지 않다. 네. 그래서 그런 상황 때문에 좋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환율이라는 주제만 가지고도 이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는지 경제 주체마다 뭐 무조건 뭐 수출 기업이라고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다. 그 경제 상황에 따라서 나머지가 뒷받침 됐을 때 좋은 것이지 매출액이나 가격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환율만 올라간다고 수출 기업이 좋을 수 없는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굉장히 좋은 제안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환율이라는 것은 뭐 기업에게도 경제 주체인 개인, 가게에게도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 그런 관점에서 미국은 정규적으로 환율 보고서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국가들이 환율 조작국이다, 환율 조작 후보국이다 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환율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그 보고서 보니까 이제 한국은 빠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환율 조작국, 조작 후보국을 이제 좀 감시하는, 모니터링하는 그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것은 기업에게도 중요하겠지만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그게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겠는데, 국가적인 측면에서 환율이 왜 중요하다고 혹시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한국같이 이제 개방이 많이 된 국가 같은 경우에는 무역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출입에서 발생하는 이제 달러 외화 유출입이 많고, 그 외화 유출입이 결국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환율을 통해서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뭐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되고 있긴 하지만 수출 기업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뭐 수량 단가가 이제 변함이 없다면 환율이 오를 때는 이제 좋은 것이고, 반대로 뭐 환율이 오르는 상황이 이제 세계 경제가 부정적이어서 수량 단가가 감소한다면 그게 영향이 더 커서 수출 기업이 어려워지면서 국가 경제, 결국 기업이 어려워지면 뭐 그게 구조조정으로도 이어질 수도 있고, 그게 이제 국가 경제 전반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환율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IMF 외환 위기라는 뭐 큰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이 환율에 유독 민감한 것 같고요. 또 한미 기준금리 격차에 또 민감한 것 같습니다. 격차가 벌어짐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을 봤을 때는 원화에 비한 상대적인 강달러 기조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이라고 볼 수 있고, 그게 결국 강달러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면 결국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거나 외국인 자금이 급격하게 유출되는 현상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들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더 이 환율이라든가 한미 기준금리 격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고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차별화된 피봇의 시대인데, 물론 독자분들 중에는 일부는 금리 인하를 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대출이 많으신 분들은, 또 일부 독자분들은 금리 더 올렸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저축액이 많으신 분은 그럴 수 있겠죠. 또 무주택자 여러분들이라면 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는 이해관계를 고려한 게 아니라 그냥 한국 거시경제를 고려하는 거니까, 한국은 선제적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 부서 분위기, 저희 부서에 이제 채권 금리 관련 이제 트레이딩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쪽 시각은 한국이 먼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시각들을 보여요. 종전보다는 그 생각이 좀 강해졌죠. 예. 아무래도 뭐 최근에 금리가 높기도 하고 한국 인플레이션이 미국보다 낮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정상 미국도 금리 인하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꼭 한 번 정도 금리 인하는 먼저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고요. 저도 뭐 먼저 할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장담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열려 있다 정도로 보고 있고, 그래도
뭐 미국이 몇 차례 하면 한국도 몇 차례 할 여력은 생기겠지만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서 상황이 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그렇군요. 예, 그렇게 좋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어쨌든 만에 하나 모를 그 부작용이 크게 작용할 수 있을 우려가 있을 텐데 그 우려를 시범 삼아 내가 한번 책임지고 금리 인하 선제적으로 해볼까 하는 마음을 갖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여건이 그러하고 또 앞에 말씀드렸던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벌어짐에 따라 야기될 부작용보다 금리 인하를 더디게 했을 때 나타날 국내 경제적 부작용이 더 크다고 판단 내린다면 통화정책 당국은 당연히 선제적 금리 인하를 할 수는 있는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랬을 때 나타날 이 부작용 때문에 뭐 질책을 당하거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한 한국은행이 과연 뭐 자신감 있게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라는 그 의문이라는 관점에서 선제적 금리 인하는 저도 쉽지는 않아 보인다. 그러나 가능하다. 그렇게 저는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9월에 금리 인하 하려고 해요. 미국이. 거의 뭐 시장에서 100% 장담하다시피 해요. 그러면 그럴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먼저 할 수는 있겠죠. 예. 예. 그런 게 아마 위원님의 생각과 저의 생각이 딱 일치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위원님과 토론해서 저도 너무 즐거웠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나는 달러로 경제를 읽는다. 책의 저자시죠. 제가 알고 지내는 정말 이 달러 분야, 외환 분야에 정말 많은 인사이트를 갖고 계신 분이고 정말 이 1시간여 동안의 대담을 통해서 환율을 가지고 세계 경제를 정말 읽어 나갈 수 있구나를 충분히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공감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서로 자신의 어떤 전망과 그 근거를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저도 다양한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 소감이고 마지막으로 소감 말씀 여쭙겠습니다. 오늘 경인남과 토론합시다 두 번째 출연해 주셨는데 두 번째 출연하신 소감 어떠셨는지요? 네, 지난번에 워낙 편안하게 잘 이끌어 주셔서 그리고 좀 생산적인 대화를 한 것 같아서 사실 불러주시면 얼마든지 나오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요. 제가 책 홍보를 위해서라도 유튜브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유튜브에 뭐 그다지 의욕이 없는 스타일이라 다른 데는 안 나가고 교수님이 불러주시는 채널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뭐 감사하고요. 뭐 많은 분들이 또 인사이트 느끼신 것처럼 한번 책을 한번 꼼꼼히 보시면서 이 외환시장의 움직임 그리고 거시경제 움직임 함께 좀 톱니바퀴처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좀 들여다보시기를 좀 바라는 마음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